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2022년 주식시장 폐장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해서 2022년 시장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 점에는 2023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거래일 어땠는지 잠시 좀 살펴보고 2022년 주식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3%, 그리고 코스닥은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2천억, 그리고 코스피에서 한 6,700억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들 외국인 매도, 그리고 코스닥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수급은 어제 정리해드렸다시피 지난 27일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다는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주주 요건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금융투자의 순매수 물량이 많았고 개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수급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금융투자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물량들 순매도가 이어지고 개인들은 반대로 순매수가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 거래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앞으로도 연초가 되어서도 금융투자의 순매도 물량을 좀 더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요 물량입니다. 요 물량이 금융투자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좀 순매수를 한 물량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 반 정도가 지금 오늘 순매도가 되었고, 나머지 반 정도는 한 연초가 되어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첫 거래일부터 금융투자 쪽에서도 좀 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 상황인데, 일단 금융투자 이렇게 좀 체크해버립시다. 보면 연초가 참 가장 높았습니다. 2022년도 최고점은 이렇게 시작해서 1월 3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시장이 흘러내려가지고 지난 한 9월 말경에는 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종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종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로 우울한 시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만 놓고 보면은 계속 하락이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수익을 낸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평가손이 요만큼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면 사이즈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참 힘들죠. 주식 투자를 하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시장을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자꾸 하락해가지고 있으면 힘 빠지게 되는데, 올해 한 해 내도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시장이었고요. 앞서 보여드린 거고, 연초 시작할 때 계좌가 이만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마무리를 좀 하다 보니까 계좌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역시 평가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씨앗도 뿌리고 했는데, 요거는 전체 계좌가 아니라 올해 그래도 2022년에 우리가 약속 하나 했다 아닙니까?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저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2년도 초반에는 1월 달에는 한 86% 이런 식으로 수익 내고 판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는 62%, 3월 달에는 58%, 그 다음에 40%, 20% 해가지고 10월달 안 좋을 때는 그냥 10%대 이렇게 판 적도 있었습니다. 최종 12월에는 20%대를 팔았는데 평균으로 보면은 한 35% 정도 됩니다. 이거는 평가, 그러니까 계좌의 평가가 아니라 판 종목의 어떤 수익률입니다.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팔아서 다 챙긴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되는 날짜별로 그냥 했는데, 이만큼의 그러니까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어서 언젠가는 다시 수익을 줄 것으로 보고,
순환 매매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 계좌를 보면은 저 역시 뭐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올해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뭐 씨앗을 뿌리고 또 내년도 되면은 올해보다 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올해도 팔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이 연초에 가지고 있던 뭐 최고점으로 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뭐 어쨌든 수급으로 보면 중간에 7월 때부터 순매수를 다시 했지만 이만큼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1년 매매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 시장 주식을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난 7월 달까지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팔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외국인들이 한 7월까지는 팔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주식을 다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그럼 어느 정도 매수를 할 거냐,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지난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뭐 거의 이 정도였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기에 계속 이 시기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물량이 올해 7월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도 들어오는데, 예전 물량을 회복하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외국인들은 많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 물량을 매수해주면 외국인들도 뭐 계속 물량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익 내기 더 유리합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선에서 2,500포인트 좀 넘는 요 선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려 그러면 최소 이 정도 올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은 판 걸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 올려야 되겠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돈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언제부터 주식 투자,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졌냐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진짜 잘 한 사람입니다. 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사서 그냥 계속 돌고 있고 순환매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해서 가리는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개인들이 물량을 들고 있는데, 개인들은 뭐 다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들은 외국인들보다 평균 매수 단가가 훨씬 높아요. 적어도 2,750포인트, 한 2,800포인트 되어야 개인들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은 뭐 요때 계속 들고 있겠죠. 일단 지금 수급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요거 1주고요. 최근 1년으로 좀 봅시다. 1년 보면은 1년 동안 어떤 업종 많이 매수했는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운송 장비, 운수 창고, 통신 유통, 보험, 의약품, 음식료 해서 섬유, 의복까지 이런 업종들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업종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 의약품 업종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올랐다가 그동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식료도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통, 뭐 통신 다 괜찮습니다. 이런 업종 외국인들이 최근 1년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지난 7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어떤 거냐 보면 KB금융지주, 요거는 전체 종목이 아니고 전체 종목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종목에서 보면 전체 종목, 기본 종목에서 봅시다. 보면 KTNG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 SDI,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도 들어가 있죠. 대한항공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KB금융에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빠른 관심 통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 뭐 잘하니까 다 수익 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종목들 대충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수익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도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들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수익 내고 있는 것보다 손해보고 있는 종목 많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매일 이익 보고 파느냐? 실제 세력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뻘짓 많이 합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개인들은 뭐 내 돈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물리면은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얘들은 이 이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 같은 경우 우리보다 투자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도 보면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내고 파는 게 아니라 손해보고 손절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있다 보이지, 외국인들도 지금 이만큼이나 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요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지금 HK홀딩스부터 시작해서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은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이 종목들은 현재 포트폴리오에 좀 주력으로 담고 있는 종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크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담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좀 많이 닮은 종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중국 관련 종목들도 꽤 있잖아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곡점 지표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요 위에 SK가스부터 해서 요 세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번 2022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이고 뭐 시장이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 좋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시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 기관들이 예상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올해고요. 이게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한 반턴 보면 내년 한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3분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턴하지 않겠나, 바닥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선행을 해서 움직입니다. 좀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실제 움직이는 거라 하면 이 금리가 움직이는 걸 갖다가 예상을 해서 먼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채권이나 또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뭐 달러 이런 거 거래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외에도 좀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금리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실물 경기라 하면은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는 미리 그렇게 될 거 예상하고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또 여기 선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내년 1분기 정도, 그러니까 1, 2, 3월 달 안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당분간 올리겠지만 그것도 뭐 오래가지 못할 거다. 그러면은 한 내년
한 여름 정도 되면 6월, 7월, 8월 이때쯤 되면 금리도 뭐 대충 정점에 이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채권이나 이런 데서 돈이 먼저 움직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뒤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실물 경기가 움직입니다. 그 돈을 벌려고 하면 한 발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보통 움직이냐면 요때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언제 움직여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이나 외환시장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전에 또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때부터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움직인 걸 보면 이때라도 늦었지만 좀 더 비중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또 시장이 움직이면 이때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번째 이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중들은 이때 움직입니다. 실물 경기가 움직이고 너도 나도 좋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매로 봤을 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때 초기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요런 식의 적어도, 그죠? 이런 식의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때는 뭐 거의 소수만 움직이고요. 또 사실 이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물려있는 거고, 적어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 요 시점부터는 다 이익을 받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때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이고, 또 실제 심지어 이럴 때도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과 뭐 외환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부동산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은 이때 움직이는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때 움직이면 적어도 우리는 그 이전부터 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시장의 비중을 좀 늘어가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나은 거는 2022년은 뭐 시작과 끝이 참 정말로 참 배드 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뭐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2022년은 뭐 쉬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 투자 사람들은 자잘하게 막 성공하려고 단타 막 이런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투자금을 갖다가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투자금 자체가 늘어갈 때도 있다가 어떨 때 줄어갈 때도 있고 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실제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도 한 200만원, 처음에 투자할 땐 내가 600만원 해줬으니까, 걔들이 모은 거 600만원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시작해서,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600만원 가지고 뭐 이래 가다가요, 이제 또 주식을 샀는데 조금 늘었죠. 그 나머지 좀 투자를 하고 정리해서 늘었다가, 또 한동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큰 돈 벌지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여태 2021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한참 오를 때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한 2억으로 갔다가 지금 또 쑥 떨어져서 한 1억 정도에 머물러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느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이렇게 절대 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쭉 가다가 변함없이 가다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가 지하철 파고 들어갔다가 한참을 더 파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땐 또 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다 보면 그런 경우 많으시죠? 오랜 기간 동안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한두 달 안에 쑥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익이 날 때 되면 다 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가는 게 좋고, 그 와중에 좀 더 벌어먹을 거라고 안 되는 건데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서 돈을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택도 없습니다. 돈은 절대로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저렇게 불어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은행 적금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건 택도 없습니다. 은행 적금은 어떠냐면, 만약 그래프로 다시 그려볼게요.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돈을 가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은행 적금을 넣으면 돈이 이렇게 늘어나겠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은행 적금을 넣으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이자를 주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은행 적금 안 넣고 집에 들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갖다가 조금 방어한다 그 정도 수준이지, 은행에서 당장 이자가 얼마 주는 것 같고 해서 그걸로 돈 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돈이 늘어나서 돈 가치 하락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투자를 진행하면 절대 돈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투자하자마자부터 좁게 늘어난다는 듯 싶다가도 쑥 떨어져서 손해보고 있다가 또 좁게 추가면서 좀 해서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쑥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서 막 적당하게 또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쑥 떨어지는 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애하고 이야기한 게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을 희망하죠. 그런데 또 대부분 밖의 사람들도 부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김명순 찾기하고 똑같다. 김명순은 그냥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김명순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김명순을 찾으면 부자가 돼요. 그냥 돼요. 되는데 김명순을 찾아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김명순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김명순을 만났더라고도 하더라도 저 사람이 김명순인지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벌겠다고 하면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주식을 아무거나 사거나 부동산 아무거나 사서 주식은 기다린다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김명순이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김명순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 공부하고 1등 하려고 하고 막 그래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공부하면서도 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어떤 전문 직종을 가져야 되고 이거를 김명순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똑같아 본다면 김명순이가 어떻게 생긴지는 적어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뭔가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찾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돈은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죠. 돈은 이렇게 불어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은행에 돈 넣으면 실제는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거나, 현금을 집에 들고 있으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요거는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손해보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쑥 날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 보십시오. 지금 올해 이게 다 매수한 거예요. 전부 다 매수,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분할 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냐? 돈이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물량을 모아둔다 그러면 지금은 손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놓고 있고, 또 신기한 건 이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갈 때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2022년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 이제 어둡던 터널도 거의 끝 무렵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은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도 터널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하는 단계까지 왔고,
우리 시장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은 이미 지난 7월 달부터 그 시장 상승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외국인들 지난 7월부터 물량을 사고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확인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요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 대충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 2023년은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거죠. 자, 2022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